그래서 이제 저렴한 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가격대가 있더라도 빨리 회전될 수 있는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큰 특징이 있는 게 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요 가까이 붙어 있는 생산 녹지라든지 자연 녹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곳들도 내가 시간을 5년, 10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지만, 이미 주거지역 대비해서 이런 가까운 곳들 라인들도 가격이 적지 않거든요. 한 250, 300, 심지어 350, 400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거지역과 비슷하게. 그렇다면 내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단층 건물을 짓는다고만 해도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이런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자 같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쪽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반대편 17번 국도 라인인데요. 이쪽은 지금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쪽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업자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쪽에 주거지역을 같은 값이면 살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현황, 지금 당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인력이 몰려오고 방이 없어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통매를 한다거나 해야 될 텐데, 녹지지역을 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리고 녹지지역은 이미 가격대가 너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일대의 주거지역들이 향후에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앞으로 인부분들이 어느 쪽의 지역을 좀 선호할지, 그리고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가 지어지고 있는 원산면 일대에 어느 쪽들이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인부분들이 이제 선호할 지역 중에 동쪽에서 가장 선호할 이제 배감 시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도로입니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돌아가지만 아래에서 위로 지금 공사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제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라인으로 바짝 붙어서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가도로에서 이 안쪽으로 진입할 수 없게 이제 가도로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얼마 전까지 돼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가도로를 만들었죠. 근데 이 도로 라인이 직선화가 돼서 이렇게 318번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 본격적인 또 근로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해서 이제 이 주변 라인들에 어디에 어떻게 이제 주차 부지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다 대고 들어가야 될지 저도 아직 상상은 안 되는데, 이 주변 일대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하는데 2시간, 3시간씩 버려야 한다면 내가 아침잠 5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위치들에서 출근, 퇴근하는 시간을 버리느니 내가 돈을 좀 더 내고 가까운 지역으로 오겠다라는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까운 라인들의 원룸 가격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우후죽순 원룸이 잘 나간다고 하고 방 하나당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건축을 지금 막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건축자금 대출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한 땅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산면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이 과다하고요.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개발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서울세종고속도로 쪽에 남용인 IC가 이제 공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라인은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용이 돼서 쿼터제로 협력업체 부지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원삼일반 산업단지에 또 여기 반도체 관련 기업이 들어오기로 돼 있죠. 여기 원삼일반 산업단지에 도쿄일렉트론이 또 들어오기로 확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 근처 굉장히 좋긴 하지만 IC 근처에 이제 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굉장히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1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마 3주차장을 또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중릉리 이 라인의 진흥구역으로 들어오면 매우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그냥 차를 대고 걸어서도 출퇴근 셔틀 없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니까요. 하지만 이 라인들은 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호가가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인들은 그런 것들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진흥구역 접경선상에 있는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에 얘기하기로 했던 이제 배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감입니다. 요 배감 시내, 배감 면소재지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고, 여기는 옛날에 우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돌고 다방이 굉장히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접 지역에서도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돈이 돌았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한번 드론으로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드론은 지금 요 17번 국도 라인 반대편에서 떠서 이쪽 배감 시내를 보여줬고요. 이 배감 시내라는 위치가 왜 예전부터 돈이 돌고 사람이 많았냐면 요 17번 국도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동량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로 양지 아니면 이 백암시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살았고, 지금 백암시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이런 예전에 부천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에 지어져 있던 이런 벽돌 빌라들, 그런 벽돌 빌라들이 아직도 사람들이 꽉 차서 주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했는데, 특히나 이 위치 같으면은 불과 한 9개월 전에 이 땅을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평당 370만 원에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통 저는 100만 원 초중반대 2차선 변의 땅을 선호했는데, 이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제 입지가 어디냐면, 뭐 이분들 참 잘 샀죠. 지적 편집도 이렇게 딱 켜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7번 국도 반대쪽으로도 이제 일종일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외곽 쪽이 용도지역이 풀릴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관리지역이 녹지지역이 되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는 부분하고는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용도가 바뀔 수도 있겠으나 이게 주거지역이 확장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현황으로 봐야 된다. 특히나 이 정도 주거지역이나 이 외곽 지역들 되면 지금 가격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 거면 정말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차라리 제값을 주고라도 주거지역을 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주거지역들 같으면 이제 업자분들한테 팔 수 있는 땅이 주거지역일 거예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제 업자분들이 몰려오게 되면 업자분들은 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 이상을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 건축했을 때 주차 대수가 나오고 내가 500에 사도 600, 700에 이렇게 바로 수요에 의해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토지 같으면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협상을 해서 제 교육에서도 교육생분들하고도 많이 갔었는데, 이 땅을 내가 살 것이다 해서 내가 생각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제가 400에 나왔던 거를 그 당시에 37억, 그래서 평당 여기 1000평이 조금 넘었거든요. 이렇게 찍혀 있네요. 이게 전체 1000평이 좀 넘었었거든요, 제가 살려고 할 때. 그래서 1003평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려고 처음에 탁감을 넣었죠, 은행에. 탁감을 넣었는데 전체 제가 살려고 했을 때는 38억이 아니라 37억이었으니까요. 37억에 대출이 32억이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또 방이 몇 개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목에 의뢰를 했습니다. 토목에 의뢰를 했을 때 방이 10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동인가를 건축하면 방이 100개가 나왔고 주차 대수가 100개가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만 더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딱 고민하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 38억에 서울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진 않았지만 이 필지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샀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써 바로 신축 공사를 해서 불과 한 8개월, 9개월 만이죠. 공사를 해서 아마 잔금도 좀 길게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조건이 제가 뭐였냐면 37억에 잔금 8개월이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그때 일주일 고민하지 않고 매입을 했다면 저는 계약금만 걸고 거의 잔금 치르자마자 업자분들이라든지 건축행위를 하실 분들한테 매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신 분들은 잘 샀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 벌써 전체주를 사서 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건물도 짓는데, 여기 180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원룸 한 동 질 수 있겠죠. 이것도 벌써 이렇게 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가격대가 있더라도 빨리 회전될 수 있는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큰 특징이 있는 게, 요 이종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요 가까이 붙어 있는 생산 녹지라든지 자연 녹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곳들도 내가 시간을 5년, 10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지만, 이미 주거지역 대비해서 이런 가까운 곳들 라인들도 가격이 적지 않거든요. 한 250, 300, 심지어 350, 400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거지역과 비슷하게. 그렇다면 내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단층 건물을 짓는다고만 해도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이런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자 같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쪽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반대편 17번 국도 라인인데요, 이쪽은 지금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쪽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업자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쪽에 주거지역을 같은 값이면 살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현황, 지금 당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인력이 몰려오고 방이 없어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통매를 한다거나 해야 될 텐데, 녹지지역을 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리고 녹지지역은 이미 가격대가 너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일대의 주거지역들이 향후에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 백암시내의 주거지역이 이렇게 적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농지들이 개발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런 시골 사시는 분들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이 땅은 그냥 나는 농사 짓는 땅이지, 내 자식 대에서 알아서 뭘 하는 거지, 내가 이 땅을 건축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업자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업자들이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상상도 하지 못한 금액대로 벌써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같으면 이 땅을 처분해서 내가 현금으로 나눠줘야지,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주거지역들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대안이 있죠. 이제 주거지역을 살 것이냐, 녹지지역을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가격을 주더라도 원삼 가까운 곳으로 갈 것이냐, 하이닉스 근처로 갈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인부분들이 상업적인 시설들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결국은 하이닉스에서 가깝고 출퇴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데, 원삼 주변에 수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출퇴근하기 용이한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대감 시내,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